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EBS 연계교재를 공부하는 법에 대해서 알아볼 건데요. 공부법으로 들어가기 전에 2020학년도 수능 속 EBS 연계 정책과 EBS 교재의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 차이는 무엇인지 알아보도록 할 거예요. 또 직접 간접 연계에 따른 수험생 체감 정도는 어느 정도인지도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연계교재 공부법, 오늘은 영어에 대해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2020학년도 수능 속 EBS 연계부터 알아볼까요? 수능 EBS 교재 연계 정책은 사교육비 경감을 위해 2011학년도 대학 수학능력 시험부터 본격적으로 추진되었어요. 평가원에 따르면 EBS 교재 및 강의와 수능 연계 출제에 대해 교육과정에서 중요하게 다루고 있는 개념과 원리 중심으로 출제를 강화하며 연계 비율은 문항수 기준으로 70% 수준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20학년도 수능에서도 70% 연계율은 똑같이 적용될 텐데요. 이번 시간의 주제인 영어 과목은 수능 특강의 영어, 영어 듣기, 영어 독해 연습 3권, 수능 완성의 영어 1권, 총 4권이 EBS 연계교재로 출시되었으며 각각 수능에 연계될 예정입니다. 다음으로 EBS 교재의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에 대해 알려드릴게요. 평가원에서 말한 70% 연계는 직접 연계와 간접 연계 문제를 합친 연계율을 말하는 것인데요. 여기서 직접 연계란 말 그대로 EBS 교재에 있는 지문을 그대로 수능 문제에 출제하는 것입니다. 대신 문제의 유형만 바꿔서 출제하는 것이죠. 예를 들어 이렇게 지문은 그대로 쓰면서 주대 추론 문제를 빈칸 문제로 바꾸어 출제하는 것을 말합니다. 간접 연계는 지문을 그대로 출제하는 직접 연계와는 달리 지문을 그대로 쓰지 않고 글의 소재만 따서 새로운 지문으로 출제하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렇게 글의 핵심 주제나 소재만 따오기 때문에 소재 연계라고도 불립니다. 간접 연계의 예를 들자면 연계 교재의 지문 소재가 식품 음료의 다양성을 추구하는 인간의 욕구였다면 수능 문제에서는 음식의 다양성 추구가 사람들이 섭취하는 음식의 양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출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실제로 시험장에서 이러한 연계율을 얼마나 체감할 수 있을까요? EBS 연계를 체감하는 것은 수험생마다 공부한 정도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직접 연계의 경우 듣기를 제외하고 대부분 6문제에서 7문항 정도 직접 연계되는데 본인이 기억만 한다면 한번 풀었던 지문이 그대로 출제되는 것이므로 심리적 안정감이 들고 훨씬 수월하게 문제를 풀 수 있겠죠. 문제의 유형만 바뀌기 때문에 지문의 구문과 구체적인 내용까지 알고 있다면 문제 푸는 시간을 확 줄일 수 있습니다. 간접 연계의 경우에는 듣기를 제외하고 3, 4문항이 연계되는데 연계 교재에서는 소재만 따오고 지문은 아예 다른 내용이 출제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연계를 체감하기는 어렵지만 연계 교재에서 풀었던 지문이 배경 지식으로 활용되고 연계 교재에 출제된 어려운 단어나 구문이 수능 지문의 답의 근거로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역시 문제풀이에 도움이 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직접 간접 연계가 되는 문제들이 10문항 정도로 적지 않기 때문에 EBS를 완전히 무시하고 영어를 공부하는 것은 사실 무모하다고 볼 수 있겠죠. 하지만 연계 교재에 있는 지문들을 모두 외우고 거기에만 시간을 투자하는 것은 시간도 많이 소요될 뿐더러 다른 과목의 공부 시간을 확보하기 어렵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영어 과목을 공부하면서 EBS 연계 교재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공부하는지 알려드릴 테니 집중하세요. 먼저 아까 EBS 지문을 모두 외우며 공부하는 것은 시간 낭비라고 말씀드렸죠. 직접 간접 연계를 모두 대비하기 위해서는 지문 암기가 아닌 중심 소재를 중심으로 공부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지문의 핵심 단어, 즉 키워드가 무엇인지 정리하며 공부하는 것이 좋은데요. 이 키워드는 수능 문제에 연계되어 출제되었을 때 연계를 체감할 수 있는 가장 큰 요소이기 때문에 지문에 나오는 어휘들은 각주가 달린 어려운 어휘까지 빠짐없이 체크하고 기억해 두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구문을 중심으로 공부해야 합니다. 연계 교재를 풀고 나서 채점하고 난 다음 해설지를 보면 지문의 소재와 중요한 구문이나 문법 사항이 잘 정리되어 있는데요. 특히나 연계 교재에 실린 지문들은 길이가 길고 어려운 지문들도 다수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해석이 어려운 구문은 꼭 정리하고 넘어가는 것을 추천합니다. 마지막으로 연계 교재는 변형 포인트를 중심으로 공부하세요. 특히 문제가 어떤 식으로 자주 변형되어 나오는지를 파악하며 공부하는 것이 중요한데요. 이 부분은 인강의 도움을 받는 것도 좋습니다. 강의에서 지문이 어떻게 변형되어 출제될 수 있는지 정리한 내용을 지문 옆쪽에 적어두면서 공부하세요. 나중에 복습할 때 지문의 중심 소재와 함께 변형 포인트만 집중적으로 보면 금방 지문에 대한 기억이 살아나기 때문에 복습 시간이 줄어든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많은 양의 지문을 풀고 복습하는 데도 매우 효율적이겠죠?